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고객 사업부에 있는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기술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애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애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잠깐 동영상을 은행, 도서관, 미술관, 그럴듯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먼저 생각나시죠? 그런데 요즘엔 이 컨테이너로 지어지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싸고 공사기간 짧고 이동까지 가능한 장점 때문입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한 은행의 고객 창구.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 현금 지급기에 상담실과 대기실까지 웬만한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개발이 한창인 김포 택지지구에 들어선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은행 지점입니다. 차를 타고 나가든가 안 그러면 김포 시내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동네에 이런 은행이 생기니까 굉장히 편하고 화물 컨테이너 6개를 이어 유리와 단열재, 냉난방 시설까지 갖추는 데 든 비용은 1억 7천만 원. 본영업소가 오픈이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 재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 네, 동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그 기자나 앵커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비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정확한 금액까지 집어서 얼마 정도인데 얼마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사용해서 재설치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본점이 들어서면 이거를 철거하고 또 다른 데서 이 컨테이너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사실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그 이미 이런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르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신도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은행을 찾는 고객이 있을 때 그 고객들이 많아져야 또는 그런 고객들을 많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부동산을 임대해서 은행을 지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공 장소도 어떤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하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위험한 것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장사가 잘 돼서 또는 그 공공 건물들을 많은 시민들이 사용해서 잘 되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이 아깝지가 않겠지만 반대로 사실 신도시라는 것이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공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드시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것에 대한 리턴이 얼마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게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서는 컨테이너가 솔루션이었고요. 심지어는 이동식 화장실까지도 그 은행 뒤에 다 있었던 걸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IT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IT 관련돼서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사실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는 물리적인 서버들이나 아니면 그 물리적인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 그다음 또는 서버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이런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하나의 IT 팀을 이루고 각자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해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비즈니스 흐름에 맞춰서 좀 빨리 변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지컬 머신에서 가상화 세계, 가상화로, 그다음에 가상화도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좀 더 고도로 집중화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은 어떤 기존의 방법과 앞으로 다가올 클라우드라는 방법을 양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산업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공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다 공장 안에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전력,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 발전소를 두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전기료를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발전소에 기름을 넣고 이런 발전소에 어떤 운영하는 관리자를 뒀던 반면에 최근에는 그냥 쉽게 전기를 내가 사용한 만큼 부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그러니까 사실은 IT도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처럼 또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발전기의 예처럼 실제로는 어떤 사용한 만큼 내가 서비스가 잘 될 때는 많이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잘 안 됐을 때는 그것을 다시 회수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제 가트너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IT 문화가 이제 고도화되는 방향으로서 기존 어떤 그 온프라미스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머신에서 가상화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직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또는 기존의 가상화 환경에서 어떤 과도기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느냐? 말씀드렸던 뭐 많은 예들이 있지만 실제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고품질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클라우드의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찍어 본다면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성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싸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싸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서비스나 신규 프로젝트를 할 때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또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함으로써 어떤 경제성이 서비스의 품질하고 밸런스가 맞다라는 의미에서 경제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속성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잘 돼서 또는 서비스가 잘 안 돼서 어떤 컴퓨팅 파워를 늘리거나 줄일 때 있어서 유연성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내가 원할 때 온디맨드로 요청을 하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요청을 하면 서비스가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사용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그런 많은 사용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탄력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COIT라 그래서 Consumerization of IT라는 이제 저희 용어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기존의 저희는 이제 인포메이션 워커라고 하는 지식 근로자들이 기존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 워크로 가면서 어떤 이동을 하면서도 데이터를 보고 이동을 하면서도 내가 찾고자 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됨에 따라서 실제 과거 대비 이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이런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들인데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까 가트너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5번째 단계처럼 클라우드로 많은 IT의 서비스들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하이브리드라는 형태가 있게 되고요. 사실 클라우드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솔루션에 다 적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표인데요. 오른쪽의 표를 네 가지를 보시면 on and off, 뭐 growing fast, unpredictable 또는 predictable bursting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애저라는 것이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것이 필요할 때 또는 요청을 했을 때 컴퓨팅 파워를 확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네 가지의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가장 적합한 밸류, 경제성, 신속성, 그다음 최고의 품질과 적절한 비용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 굉장히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CPU 100을 치고 램을 가득 사용하는 어떤 굉장히 그 무거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클라우드로 바로 가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 그대로를 사용을 하시고 그 시스템과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무엇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연산을 위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고요. 연산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본 컴포넌트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온프레미스에 연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연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각각의 기능들을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릭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이런 세부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 가상 컴퓨팅 연산을 제공하는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으로서 어떤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실제 저장되고 디스크가 쓰여지는 내용은 이런 블롭이라는 영역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또는 그 안에 네트워크나 어떤 그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네트워크 영역으로 CDN이라든가 버추얼 네트워크 같은 영역들이 이제 애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그 기존에 익숙하신 서버를 온프라미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 운영 중이신 데이터 센터에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 5번째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여행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좀 다시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개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좀 감이 바로 오시나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개의 심장 광고가 되게 모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광고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료가 아니라 가트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인데요. 사실 IT라는 조직이 기존의 서비스를 또는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IT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POC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신규 사용자가 갑자기 고객들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요청들이 늘어나서 컴퓨팅 파워를 확장하고자 할 때 그 데이터 센터, 운영적인 데이터 센터 안에 컴퓨팅 파워를 사실 넘어가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 그런 IDC,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데이터 센터의 그런 컴퓨팅 파워뿐만 아니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애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유연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IT라는 조직이 좀 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현업들 또는 비즈니스를 리딩하는 그런 현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IT라는 거고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시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좌측에 온프라미스와 오른쪽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거는 온프라미스와 하이브리드에 있는 이아스를 연결을 한다든가 또는 파스와 이아스와 온프라미스 세 가지를 다 사용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아스만 온프라미스랑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도 하이브리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이번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 이아스와 파스를 연결하는 것도 일종의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은 두 개의 심장이 단순히 정말 숫자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환경, 프라이빗이라든가 퍼블릭이라든가 퍼블릭 안에서도 이아스와 파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현업들에게 제공하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IT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했을 때 요걸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온프라미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프라미스 안에서도 약간 가상화되어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공용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했을 때 그 안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현업들이 내가 필요로 할 때 또는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오래돼서 치워야 할 때 다른 데 옮겨야 할 때 이런 유연성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이브리드 IT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하이브리드 IT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덴티티인데요. 이런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비단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도 있게 되면은 이런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온프라미스를 사용할 때는 온프라미스에서 로그인하고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받을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로그인을 하고 사실 이렇게 로그인을 여러 번 거친다라는 것은 현업 사용자나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은 첫 번째 인증 방식에 있어서도 한 번 로그인을 하고 한 번 사인을 하면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게 온프라미스에 있든 또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든 상관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동일한 수준의 인증과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가상화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하이퍼V가 됐든 또는 VM웨어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 가상 환경에서 돌아가는 어떤 가상 컴퓨터를 비단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사설에 있는 온프라미스 형식의 가상화뿐만 아니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가상 머신으로 올리실 수도 있는, 또는 반대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가상 머신을 다시 온프라미스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하이브리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양쪽에 두 개의 심장을 바라보는 관리자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한쪽만 또는 이쪽 클라우드만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냥 온프라미스용으로 따로 개발을 하고 또 그 클라우드용으로 따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싱글 코드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성을 또 제공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을 드리는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면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증에서부터 관리, 개발, 그다음에 가상화에 대한 이동성까지 보장을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이런 그 어떤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지원을 위해서 뭐 네트워크적인 측면을 좀 살펴본다면 뭐 아예 지금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 센터 IDC나 또는 데이터 센터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를 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연결한다라기보다는 VPN을 뚫어서 지금 사용하시는 IDC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부터 그냥 단순하게 어떤 머신 대 머신으로 마치 P2P처럼 로컬에 있는 머신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머신을 하나씩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메시징을 전달하는 방법 또는 데이터베이스 싱크를 통한 하이브리드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 고객분들이 많이 당황스럽고 잘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그 데이터 센터를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특히 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양분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뷰포인트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솔루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뭐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현재 엔진, 물리적인 엔진과 기름의 상태를 보실 수 있고 또 동시에 왼쪽 대시보드에는 현재 내가 얼마나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고 얼마나 배터리를 소모하고 충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하나의 뷰포인트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도 현재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IT 자원 활용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원, IT 자원 활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싱글 뷰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센터가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앱 컨트롤러라는 기능 또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 그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양쪽에 있는 리소스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그 지금 보시는 요 네모 박스는 현재 온프라미스로 관리를 하고 계신 가상 머신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피지컬한 머신의 자원 활용률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또 그 밑에는 현재 애저랑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자원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드릴 다운해서 보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드렸던 어떤 인증에서부터 관리, 개발까지 이런 한눈에 또는 하나의 어떤 소스를 가지고 여러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현업에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좀 사례나 저희 파트너 솔루션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핸드폰을 가지고 그
커머스라고 해서 모바일 커머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모바일 커머스나 또는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그 반짝하는 어떤 아이템을 파는 그런 그 온라인 마켓, 인터넷 쇼핑몰 예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시스템 구성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어떤 그 커머스를 위한 서비스, 이커머스를 위한 온프라미스 서비스들이 기존에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온프라미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들 관리자들의 걱정은 뭐냐면 대박이 나는 상품이 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IT 자원율이 굉장히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굉장히 대박난 상품 아이템 하나가 딱 뜨게 되면 모든 리퀘스트나 서비스가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밸런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IT 관리자들이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좀 더 따로 그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호스팅이나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대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내가 원할 때 그 어떤 예약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예약을 해서 호스팅 업체와 미리 사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 내가 자원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쓸 거고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획 전에 먼저 시스템 단에서 고민을 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오게 됨에 따라서 내가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에 유용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필요할 때 버추얼 머신, 가상 컴퓨터를 띄워서 내가 사용하던 소스 그대로를 올리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티켓팅 또는 인사 어떤 새로 신규 신입사원 채용 이런 시나리오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애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비슷한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그 DMZ 단에 있는 서비스들 B2C가 아닌 B2B로 어떤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 간의 그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에 대한 입고 처리, 출하 처리, 자원에 대한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이제 DMZ 존에 놓고 많이 B2B 그 서비스를 해 오셨을 텐데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런 B2B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으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장점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8군데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미국과 어떤 그 B2B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DMZ 존의 영업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서비스 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시고 미국에 있는 현지 바이어들이나 미국에 있는 현지 고객들이 좀 더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가 클라우드와 통합된 스토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인테그레이티드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어떤 스토리지에 대해서 구입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게 되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또는 우리 조직이 과연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애저에 있는 그 블록 스토리지라고 하는 스토리지입니다. 기존의 어떤 NTFS 디스크 볼륨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블록을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애저에 있는데 사실 이런 애저에 있는 블록 스토리지 영역을 사용을 하시려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저의 블록 스토리지는 바로 그냥 아이스카시 방식처럼 또는 뭐 센처럼 나스처럼 그냥 디스크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을 때 그것들을 오픈 API, REST API로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절대 경로 2나 또는 NAS 어떤 특정 드라이브에 저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애저에 있는 블록 스토리지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파일 인아웃풋에 대한 구문들, 클래스들이 모두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개발자나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조금 서비스를 신규로 추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버든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인한 성능 저하입니다.
그 클라우드라는 특징상 아까 서두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모든 트래픽이나 모든 관리적인 어떤 요소들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고 삭제하는 어떤 인터랙션과 저장하는 모든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파일 저장이 많은 빈도가 많은 예를 들어서 쉐어포인트라든가 아니면 파일 서버 같은 것들은 네트워크로 인한 부하 때문에 오버헤드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로 애저 블록 스토리지를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바로 못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안전하냐? 과연 내가 우리 기업에 또는 문서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사실 이런 세 가지 측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퍼블릭 클라우드가 좋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밸류를 드려도 이런 세 가지 어떤 요인 때문에 많이 도입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어 심플이라는 저희 제품이 있고요. 스토어 심플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애저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스토어 심플은 애저 블롭의 일종의 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들이 애저 블롭에 있지만 자주 쓰시는 데이터나 최신에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이 캐시 성향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다 스토어 심플에 다 저장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고 그다음에 그다음 마지막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관리하고 저장하시는 데이터가 모두 온프라미스에 있는 스토어 심플이라는 이런 스토리지 안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오래된 데이터나 잘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만 AS256으로 암호화돼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어 심플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토어 심플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어 심플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연동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 장표를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혹시 1대1 또는 질문을 주시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초기 투자 비용 대비 또는 어떤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고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이제 명시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그 IT 인프라 관리 비용 또는 어떤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품질이라는 것은 원하실 때 어떤 티켓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채용과 같은 시나리오에 있어서 어떤 컴퓨팅 파워가 급격하게 필요할 때 여유 자원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을 고루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제적인 TCO라는 것은 초반에 어떤 카펙스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신속성이라는 것은 사실 기존의 그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절대 IT 자원의 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즈니스 또는 현업들이 요구하는 신속한 그런 자원 확보에 있어서도 그 하이브리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어 심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좀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스토리지를 고민을 하실 때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지금 현재도 한 20테라나 한 10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늘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토리지를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스토리지를 현업들이 다 쓰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라는 거죠. 근데 10테라를 구매하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비용 산정하시고 장비 비교하시고 이러는데 들이는 시간은 한 두세 달인데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현업분들은 과거 데이터를 다 여유 공간이 생길 때마다 넣으시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토리지인데요. 기존의 온프라미스는 온프라미스대로 그대로 쓰시고
이 스토어 심플이라는 온프라미스 방식의 센스 스토리지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파일 서버 그냥 그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서버에 그냥 네트워크 스토리지로 마운트해서 D나 E나 또는 XZ로 드라이브로 볼륨 레이블을 할당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형태 그대로 스토어 심플이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볼륨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현업들이나 아니면 IT 관리자분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스토어 심플에 저장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래된 데이터나 잘 쓰이지 않는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클라우드는 그 스토리지에 대한 제약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스토어 심플이나 스토어 심플에서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그냥 데이터가 쌓이는 만큼 그만큼만 비용을 지불을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내가 100테라 향후 5년간 500테라 쓰겠다 이렇게 산정하시는 게 아니고 스토어 심플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저장해서 클라우드로 넘어간 만큼 1메가면 1메가 1기가면 1기가 또는 100테라면 100테라만큼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만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어 심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스토리지를 내가 미리 얼마만큼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거를 몇 년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스토어 심플을 넣게 되면 이 스토어 심플이 클라우드랑 연동돼서 현재 데이터가 얼마나 쌓이고 앞으로 얼마나 쌓이게 될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로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 스토어 심플을 탑재를 하시고 또는 설치를 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연동이 되게 되면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확보라든가 스토리지에 대한 관리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함을 이 스토어 심플을 가지고 제공할 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가 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발표는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